앞벅지가 다 같은 앞벅지가 아니라고요? 저 앞벅지 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저 앞벅지 빼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를 올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호소했었죠. 적당히 잘 발달하면 건강한 라인을 만들어주는 이 허벅지 근육, 하지만 내 다리 모양, 길이, 전체 밸런스와 맞지 않게 유독 어느 한 부위만 도드라지거나 그것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이름하여 앞벅지 총정리! 먼저 세 가지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솔루션도 각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무릎 벅지. 물방울 2개가 내 무릎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양. 이런 다리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먼저 원인을 알아보죠. 첫 번째, 하체 운동을 할 때 무릎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내측과 외측 광근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 즉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무릎 바로 윗부분을 집중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스쿼트 등의 동작을 할 때 무릎을 과도하게 접었다 폈다 전후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모든 하체 운동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릎을 짜면서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골반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쿼트나 런지 등을 할 때 골반이 가동성이 부족해서 말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올수록 상체의 무게는 앞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체 전체가 골고루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주변부에만 체중이 실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벅지의 상부와 하부의 밸런스가 살짝 깨져 있는 경우 엉덩이 운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릎과 가까울수록 조금 더 쓰기 편한 근육이다 보니 허벅지 위쪽과 특히 후면부인 엉덩이 근육을 끌어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할 때 선피로가 중요합니다. 즉 하체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 해당 엉덩이나 햄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는 부위 운동을 먼저 진행해서 좀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예요. 이때 서서 하는 동작들은 배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 엎드려서 엉덩이를 운동할 수 있는 힙 레이즈 동작 혹은 어브덕션 동작 등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무릎 위주로 짜는 습관을 없애주셔야 돼요. 하체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무릎을 꽉 펴면서 짜려고 하는 습관을 자제해주세요. 오히려 이 허벅지 중앙 부분을 자연스럽게 힘을 주시면서 무릎은 그 힘으로 인해서 펴지는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가동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소도구를 이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기. 스미스 머신, 헥스쿼트, 짐볼 등을 이용해서 허벅지 윗부분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 무릎보다 위쪽 허벅지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벤치에 다리를 올려두고 중심을 힙 쪽에 놓고 런지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무릎 주변부 가동이 제한되며 후면부를 포함한 하체 전체가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골반 주변부의 가동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평소 허벅지 안쪽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세요. 무조건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칭만 하시면 안 돼요. 동작을 할 때 근육의 힘으로 잡으면서 버텨줄 수 있는 근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상 없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드 스쿼트처럼 강화가 되는 동작과 가동을 늘릴 수 있는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함께 병행해서 세트로 해보세요. 이때 무릎은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벌린 채 내려가시고, 스트레칭 역시 내 골반이 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며 천천히 범위를 늘려나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 윗벅지. 이것은 상하 밸런스가 깨졌는데 그 중에서도 위쪽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경우를 의미해요. 이런 허벅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골반의 전방 회전입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된 경우에 아랫배가 튀어나오게 되고 고관절이 단축됩니다. 이 경우에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몸통 패인 것 같은 협곡이 생기게 돼요. 이 라인이 타이트한 치마를 입었을 때 옆에서 보면 불룩 튀어나오는 앞벅지처럼 보이게 되고, 나는 하체 비만이라서 이런 건가 하고 많이들 오해를 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태에서 허벅지를 과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런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의 전방 회전이 있는 상태에서 앞벅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 허벅지 근육 자체가 과하게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형의 경우 하체 운동뿐만이 아니라 복부 운동을 할 때도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되고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잘 되지 않다 보니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윗벅지 유형은요, 심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큰 체형 변화가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골반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목까지, 그리고 무릎과 발까지 체형이 점점 좋아지지 않다 보니 반드시 관리를 해서 고쳐줘야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먼저 복부와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강화시켜 주셔야 해요. 복부 전체로 배를 눌러주는 힘을 기르면 전방경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복부 운동부터 바로 시작하는 경우에 오히려 허리만 아프고 허벅지 위주로 운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어 근력 자체를 개발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요. 그런가 하면 고관절 단축이 심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복부 운동을 할 수 있는 브릿지 동작을 추천드려요. 하복부 운동을 할 때에는 상복부를 함께 자극하거나 한 다리씩 동작을 진행하면 허벅지 개입을 줄이고 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또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힙 운동을 할 때 항상 복부에 힘을 줘서 골반이 지나치게 전방경사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하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고관절이 끝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스트레칭! 타이트하게 긴장된 대퇴 직근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계별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누워서 진행하거나 서서 진행할 수도 있고, 상체를 뒤로 눕히면서 스트레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벽에 대고 스스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원할 때 요가 자세에서 스트레칭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골반 전방 회전은 결국 자세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 내에서 자세를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복부에 힘을 줘서 항상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내 몸의 라인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엉덩이를 과도하게 뒤로 빼고 있는 동작은 피해 주셔야 해요. 나의 신체 사이즈보다 너무 작은 속옷을 입거나 레그홀 부분에 고무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언더웨어를 착용하게 되면 고관절부의 순환이 저해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도드라지는 압벅지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으니 내 몸에 잘 맞는 편안한 속옷을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마지막 유형, 바깥벅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근육이 발달한 경우. 두 번째, 살. 근육이 아니라 살. 주로 이 무릎 위쪽으로 올라오는 라인에서부터 불균형적으로 바깥쪽 라인에만 유독 근육이 발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떠한 특정 하체 운동이나 스쿼트 동작을 너무 많이 반복하진 않았는지, 그것만 하진 않았는지. 요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한 동작,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 그것만 365일 내내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의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근육의 비대칭 발달이 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스쿼트 동작을 할 때 허벅지 외측부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쉽고 직관적인 근육이다 보니 이 부분만 발달하거나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1번 압벅지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집에서 혼자 맨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3번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쓰기 편한 근육들 위주로만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 근육의 자극점을 다양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어느 한 군데만 발달하게 되는 밸런스가 깨진 근육의 모양을 갖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바깥쪽 근육만 발달되어 있다면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의외로 근육이 아니라 살일 수 있어요. 허벅지 바깥쪽에는 우리가 근육이라고 착각하는 지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지방들은 단단하게 굳으면서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만졌을 때 분리가 되지 않고 단단하다면 지방이 뭉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은 평소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탄성이 있는 조직감이 느껴지고, 그 위에 피부가 분리되면서 손에 잡히게 돼요. 허벅지 바깥쪽에 지나친 지방의 축적은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지방이 굳으면서 신경 등을 누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운동의 순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내 운동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세요. 전문가들이 괜히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시키는 게 아니죠. 부위의 순환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내가 잘하고 느낌이 잘 오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그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운동 편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해야 할 신체 부위를 분할해서 운동을 하되, 매일 해도 좋은 운동 플랜과 격일로 해야 하는 운동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주 2일만 하세요 했는데 그걸 매일 하는 것은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방에 문제가 되는 경우 체지방을 감량하고 엉덩이 운동을 하세요. 이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체지방은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힙 근육의 정확한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감량되면 서서히 좋아지실 거예요. JJ의 경우도 살이 찌고 운동을 쉬면 허벅지 바깥쪽에 승마살이 생기는데 근육이 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방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 없어져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앞벅지의 유형들과 그 솔루션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손실되고 그에 따라 보행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는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며 잘 발달된 하체는 건강함의 상징이죠. 하지만 또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 건강이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꼭 미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내 허벅지 근육 균형 있게 잘 관리해 주는 것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